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윤나원입니다. 타고난 1%가 아니어도 성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 직업적인 보람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타고난 1%라고 하면은 그 학부모님들 생각이랑 학생들 생각, 제 생각에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간극을 한번 맞출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1%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할 때 무리 없이 다니고 뭐 탑반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찍고 또 고등 내신도 큰 무리가 없이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이 소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학원에서 배웠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집에 와서 문제가 안 풀리고 수학을 뭐 못하겠다 이렇게 한 번씩 고비들이 오죠.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학 교육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한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중1 때 배우는데 그때 등식의 성질을 배워요.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의 성질은 유지된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2x는 5를 풀어라.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2분의 5. 쉽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a로 나누면 되니까 x는 a분의 b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눠야 되고요. 또 b도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개념만 배우고 이렇게 풀이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배우면 풀 수 있지만 처음에 바로 이렇게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풀다가 답지를 살짝 보기 시작합니다. 풀다가 답지를 살짝 보고 덮었다가 보고 덮었다가 나중엔 답지를 펴놓고 그냥 무아지경으로 막 숙제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매 개념, 매 유형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풀 때마다 막히고 계속 어려운 거죠. 그럼 답지를 보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답지를 봤으면은 그 답지에 참고한 내용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풀고 답지 거 갖다 쓰고 또 뒤에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 대부분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고1, 고2 때도 그렇지만 심지어 고3 때도 아마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는 2000년대 때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가 학창시절에는 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됐지만 고1, 고2 때는 특히 고1 때는 정석센으로 다 됐어요. 제가 휘문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수학 시험이 쉽지는 않은 학교였어요. 근데 정석센만으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시험 성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정석센 언제 하냐면은 중학교 때 하죠. 중1, 중2 때 뭐 기정반, 실정반에서 하고 뭐 센 B는 그냥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애들이 아이를 듣곤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된 걸까요? 고3 때 하던 거를 중1 때 한다. 이상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된 게 아니라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있고요. 물론 많이 유형이 쌓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공부하긴 해요. 그래도 어렵다. 당연히 어렵고요. 요거 정석센만 공부를 하면은 대치지역 내신기출 보면은 한 50점, 6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석센만 공부하면 안 되고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한 요 정도 해야 70점, 80점,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학부모님들도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수업을 듣고 바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바로 안 풀리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고 어떻게 알아나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은 이제 저 아이들한테도 많이 인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노력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마인드가 방금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규반이든 특강반이든 항상 설명하는 제 일화가 있어요. 살짝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고1 때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내신이 아니고요.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국어 말고는 전부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딱 3등급이 뜨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책을 안 읽었더니 국어를 못하는구나. 만화책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실력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1 3월부터 한 1년 정도를 매일 1시간씩 국어 공부에 투자를 했어요. 주 5일 국어에다가 무조건 1시간씩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이제 한 지문을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한 지문 풀고 채점을 하겠죠. 그러면 한 2개 맞고 2개 틀려요. 그럼 틀린 거는 바로 답지를 보는 거죠. 아까 답지를 보면은 이해가 다 돼요. 3번이 왜 답이고 4번이 왜 답이 아닌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진심으로 공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진심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분이면 끝납니다. 2분이면 끝나니까 1시간이면은 많은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고2 3월 모의고사가 됐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4등급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은 뭐 그냥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처참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이 실력이 올라갈 동안 저는 정체돼 있었던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글 읽기만 많이 한 거고 진심으로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답지를 이해만 했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당황을 했습니다. 국어 안 해. 국어 안 하고 나 국어 없는 대학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국어 안 보는 대학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생각을 해보니까 안 풀렸을 때 답지나 질문을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시험 현장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에도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한 지문 푸는데 5분이 걸리고요. 오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지문 다. 그러니까 막 지문도 이해를 못하고 보기도 이해를 못하고 이거 연결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엄청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한 방에 풀 수 있고 1년 뒤까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2 11월 모의고사가 됐어요.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고2 여름방학부터 그렇게 했는데 한 4달 정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워낙 못하다 보니까 아직 성적으로 나오기는 이른 시간이었던 거예요. 실력이 오르는 거랑 성적에 반영되는 거랑은 시간 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조금 공부하고 바로 성적으로 나오려고 욕심을 내는데 그게 이제 간극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통 성적으로 반영되기 직전에 포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참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성적 향상까지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2 11월에부터 계속 열심히 해서 고3 때 바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고3 재수까지 국어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을 했다가 그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인생의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나 사회에 나가서 뭐 타고난 것도 있고 타고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타고나지 않은 것은 그냥 한 번 더 하고 남들보다 미리 하고 좀 더 오래 하면 되겠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어를 이렇게 못했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질문을 한다. 또 질문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걸 또 질문을 한다. 이걸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사실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되면은 전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아야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하고 또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 마인드는 이런데 저희가 두 번째 교육과정이잖아요. 새우 교육과정이 두 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1 내신을 봤는데 역시 1등급의 문은 높긴 높아요. 1등급의 문은 높긴 높은데 2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표준 편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연대에서 예전에 했었던 Z 점수 같은 거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내신 등급이 적기 때문에 내신이 약화되고 반영감이 많아지고 뭐 대학별로 면접을 보고 또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아직 이 첫 해 아이들이 수능을 본 게 아니라서 확정 난 건 없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뭐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성적 실력이 많이 늘 수 있게 지도를 할 거고요. 수능은 이제 선택이 많았는데 이제 다 공통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고1 때 배우는 게 이제 수능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1 때 좀 중요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중3 때 할 부분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좀 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대수, 미적원, 확통 이제 이걸로 정해졌고 고1 때 경우의 수가 1로 오고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가고 행렬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공통수학 1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통수학 2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수능은 고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수업은 어떤 시스템으로 또 어떤 걸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개념이에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한데 먼저 개념 예습 강의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예습 강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좀 들어오라고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고 자율적으로 좀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딱 들었을 때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 30%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을 많이 날리는 거니까 너무 아깝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것만 들어와도 7, 80% 이해도가 되거든요. 제가 원래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예습 강의를 뭐 1시간 정도를 찍어서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1시간 길다고. 요즘 쇼폼 시대죠. 그래서 쇼폼이지만 제가 한 20분 정도로 맞춰가지고 다시 찍어서 지금 아이들 듣고 있어요. 확실히 아이들이 많이 듣고 수업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의 맨 뒤에는 항상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 예습 강의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정리하는 것이 있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테스트 설명드릴 건데 개념 테스트를 이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바로 개념 테스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이제 앞에 했었던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밑에가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볼까요? 달달달 외워서 봅니다. 뭐 영어 단어 시험처럼 달달달 외워서 봐요. 그럼 이제 힘은 힘대로 들고 기억은 기억대로 안 나고 그죠? 한 시간만 지나도 다 까먹습니다. 그럼 제가 2번 정도 테스트를 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너네 이거 개념 테스트 그렇게 공부하니까 기억이 나냐? 이거 1년 뒤까지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숙제를 할 때
문제 풀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히면은 답지 영상을 보기 전에 개념부터 봐라. 개념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해결이 돼요. 절반은 당연히 질문 또는 이제 답지, 해설 영상이겠지만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개념 보고, 문제 풀다가 개념 보고, 그래서 끙끙 고민을 하다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개념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바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1년 뒤까지 기억이 나고요. 그냥 개념 퍽 했을 때 찔러 나와야 1년 뒤에 기본 대표 유형들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복습 테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복습 테스트는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답만 보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서술형입니다. 네, 뭐 학교 서술형처럼 채점한다기보다는 과정을 이해하고 풀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만 맞고 과정이 없으면은 틀려버리고요. 뭐 중간까지 이해했으면은 절반 점수, 과정은 맞았는데 계산만 틀렸으면은 조금 깎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해하고 풀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은 처음에는 뭐 숫자를 좀 바꾸는 거 비슷한 유형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거 새로운 문제라서 못 푸는 거다. 나는 숫자만 바뀌어도 못 푼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내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100점이 별로 안 나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까 고등수학이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내면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었고 질문도 했고 근데 시험 때 못 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공부 좀 다르게 해야겠다. 좀 공부 방법에 발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진짜로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거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실력이 늘죠.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를 그냥 하는 거랑 진짜 내가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아이들이 공부 방법에 효율성이 생겨요. 이게 되는 아이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 된 거는 다시 안 봐도 되고 헷갈리는 거 체크해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또 보고 그냥 통으로 또 보고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된 거 계속 안 된 상태로 구멍으로 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다 맞는 걸 목표로 계속 아이들을 푸시를 하고요. 그럼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틀리는데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해서 다 맞게 완벽함을 유지하게 해주고 아직 수학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맞을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그럼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이 있고요. 이 통과를 하면은 통과할 때까지 제 시험을 봐요. 제가 아주 집요하게 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거 제 시험 보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빨리 잘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 교재가 있어요. 선행할 때는 부교재고요. 고1 내신 때는 전부 다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죠. 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은 모든 문항 해설 영상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개념 테스트는 좀 기본적인 것부터 중간 정도까지라고 하면은 어려운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를 할 때 막히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얘도 질문이고, 얘도 질문이고, 얘도 질문이라서 그래요.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니까 하기가 싫습니다. 그럼 답지 보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숙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해설 영상을 찍으면은 답지랑 다르게 제가 이거는 어디서 나왔고 어느 문제 조건에서 이걸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주죠. 답지는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그 막혔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숙제를 할 때 이것도 안 되면은 영상 보고 다시 풀고 영상 보고 다시 풀면 되니까 좀 더 숙제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몇 번을 보고 싶은데 많이 반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했을 때 사실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고1 내신은 모든 문제 다 찍어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효과를 보지 않는다.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효과를 본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지도 가질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은 메인이 오답 프린트 정리하는 게 메인이에요. 오답 프린트를 정리를 하면서 못했던 질문 같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오답 프린트 중에서 또 다시 풀고 싶은 거는 오답 오브 오답 프린트로 또 모아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2 내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미리 좀 시켜서 내가 오답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다시 풀고 싶은 거를 매달 정리를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하는 거랑 아는 거의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가 모아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 프린트가 메인이고요. 뭐 다 되면은 나머지 이제 과제를 하면 되고, 직접 다가가는 질문 환경. 그러니까 제 클리닉은 아이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질문하라고 하면은 일단 귀찮아요. 귀찮고 또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만 들면은 저나 조교쌤이 나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서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풀면서 손만 들면은 바로 옆에 가서 풀어줘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풀어주니까 아이들은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모르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몰랐구나. 이거는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해주면은 질문을 하니까 친절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네. 그럼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성적이 확 오를 때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아이들을 확 채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실력도 훌륭하지만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저도 클리닉 때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조교쌤들도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이거 이거잖아 뭐 이렇게 절대 못하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절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교 선생님들의 다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고민도 안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고민도 안 하면은 고민하고 풀어보고 질문해라 이렇게 하고요. 고민한 문제면은 똑같은 문제를 몇 번 질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시스템은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이해할 때까지 피드백하는 게 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강의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3 정규반 수토반은 7, 8월에 공통수학 2를 하고요. 8월 말부터 10월 중순 말까지는 대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 대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졸업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11월 중순쯤에 예비고일 대개강을 해요. 그때는 이제 공통수학 1, 2 실력 심화로 갑니다. 공통수학 2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과정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공통수학 2 제가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잘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대수도 근데 어려워요. 다 어렵대. 근데 대수가 처음 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 아이들이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름방학부터는 예비고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본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이라 어려움에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통수학 1, 2를 좀 까먹잖아요. 그래서 복습 숙제를 줍니다. 복습 숙제를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고1 실제 기출을 매주 하나씩 줘요. 문제는 몇 개 안 되죠? 근데 실제 기출은 굉장히 쉬운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문제는 기본 개념,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딱 복습하기 좋고요. 절반 정도는 많이 어려운데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심화도 되고 고등 내신은 실제로 이렇구나 체감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해설 영상을 다 주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부터 2까지 전 과정을 복습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은 대비해주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대비를 해주는데 3학년 2학기 내신은 고등이랑 개념만 연계가 있어요. 개념만 알면 돼요. 문제를 좀 어렵게 풀고 이런 거는 연계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특목고 수학 A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교과서 학교 프린트만 보면 돼요. 그럼 고등수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조금 욕심이 나면은 뭐 센 B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기출, 내신 기출 자료는 제공을 합니다. 예비고일 대개강 할 때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때 재원생 들었던 학생들은 제외고 입반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공통수학 1, 2 실력 심화로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 그 어려운 걸 하는 거죠. 이 복습 숙제에서 했던 어려운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선행을 좀 잘 해놔야겠죠. 교재는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개념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주교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있고 중요한 모의고사 기출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교재가 메인이고요. 부교재에는 내신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해설 영상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인데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주교재에 집중을 하되 부교재도 일부 문제는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제로 내신 기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상담 때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줍니다. 근데 처음이 아닌 아이들이 중에서 이 주교재가 좀 빨리 잘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이 부교재도 완벽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쓸 거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쓸 거냐, 요거를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판단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전체적인 설명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고등 내신 모의고사 할 때 그 좀 연결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좀 어려워하는 것들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 시간표는 수토입니다. 수토 6시에서 10시고요. 방학 때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이 중에서 1회 이상 오면 됩니다. 많이 오면 좋아요. 많이 오면은 상관없이 다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답 프린트 뿐만 아니라 숙제도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질문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클리닉 많이 와서 실력이 확 느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은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많이 증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기 중으로 가면요. 저희는 수토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로 클리닉이 바뀌어요. 일요일 날 1시부터 9시까지 중에서 3시간 이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학원 많아서 뭐 조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3시간 정도는 해야지 오답도 다 하고 그리고 질문도 다 하더라고요. 3시간 이상이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또 그런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정성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